예전에 올렸던 3대 노후 대책업으로 사회복지, 소방, 전기를 얘기했었는데 그중에 제가 2개를 땄어요. 하나는 사회복지사 2급을 땄고 하나는 소방안전관리사 1급을 땄는데 소방안전관리사 1급은 아파트 주택관리사나 혹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분들이 다 나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증 취득하고 계세요. 이거를 따면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이거를 따면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소방 관련 자격증은 이런 자격증이 아니고 소방 설비 기사나 소방 기술사 좀 안전한 그러니까 바로 취업이 되고 보장이 되는 것들이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책임 부분도 굉장히 커서 3년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소방 설비 기사, 소방 설비 산업 기사, 소방 시설 관리사, 소방 설비 기사랑 위험물 기능사 이게 또 굉장히 어려워요. 소방 기술사도 그렇고 소방 시설 관리사도 그렇고 자격증을 따면은 취업도 용이하고 건물마다 다 사실은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소방 1급 안전관리사 1급은 선임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게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다른 자격증으로 다 대처가 가능해요. 그리고 단지 소방관리사 1급만으로 취업은 어렵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소방안전관리사는 소방안전관리사 1급을 치시면 소방안전관리사 1급 이 소방안전관리사 1급을 따면은 예전에는 바로 학점으로 학점은행제 이거 자격증 등록하면은 학점으로 바로 8학점, 12학점 정도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소방안전관리사 1급을 시험을 보시려면 큐넷에 들어가셔갖고 가입하신 다음에 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교육을 이수하시고 실습도 이수하고 시험 볼 때 필기하고 실기를 같이 봅니다. 필기하고 시험을 다 봐서 총 합점이 60점 이상.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쉬운 건데 뭐 그냥 가면 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격률이 60에서 70% 정도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합격률이 80%다 그러면 그 다음 시즌에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서 합격률을 좀 낮춰요. 이번에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합격률이 낮다 그러면 다음엔 시험을 조금 쉽게 내서 합격률을 좀 높이고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사람들이 시험 보고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끔 계속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떨어지신 분도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격증 따기는 굉장히 쉬운데 학생들이 대부분 소방안전관리사 2급을 시험을 보고요. 1급은 2급보다 좀 어려워요. 시험 문제도 어렵고 실습도 어렵고 교육기간 신청을 해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마지막 날 시험을 봅니다. 하고 필기하고 전부 다 바로 그날 시험이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바로 알려줘요. 합격 여부를. 시험 일정을 보시면 시험 일정들이 나오는데 이게 매일 보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매번 있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인원수가 한계가 있어서 신청을 늦게 하면은 시험을 나중에 봐야 돼. 미리미리 시험 일정하고 날짜를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전기 같은 경우도 저는 아예 시험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저랑 같이 안전관리자를 취득한 친구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격증 시험을 한 2번 지금 봤는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문과생들은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어느 분들은 댓글에 굉장히 뭐 쉬운데 그걸 못 따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문과생들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큐넷에서 신청을 하셔갖고 사회복지사도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2급을 따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이렇게 그 취업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럼 선임이 되면 선임이 되었다고 등록을 해야 되고 선임이 된 후에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전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전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을 만나서 정확한 얘기를 듣고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별도로 이 소방안전관리사 1급을 학점으로 인정을 받고 학점은행제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나머지를 채워서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바로 그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점은 채워서 진행을 할 수 있나고. 소방안전관리사 1급을 따면 일자리 채용이 있어요. 이렇게 소방관리, 관리소장이라든가 빌딩 관리라든가 어떤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해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기존주임,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지자, 소방안전관리 선임 시 자격증 수당 5만 원 별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정기관리원이라서 소방안지 1급은 추가로 그냥 주는 거고 기존 주임이 더 원래 보직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곁들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급은 여기 같은 경우는 담당 업무
법인 임대 여부로 임대료, 관리비, 미납 도촉을 하고 소방 관리 1급 시설 관리를 해야 하는, 뭐 이렇게 대부분 다 곁들여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곁들여서 있는 거라서 연봉 3천인데 여기 보면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우대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상황은 아니고 우대.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이것만으로 방금 보여드렸듯이 바로 교육이, 그러니까 취업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곁다리로 우대사항 혹은 이것만 가진 사람은 이거는 꼭 뽑는다는 게 아니고 이거 있으면 좋다, 이거는 겸용,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이거 가지고 취업을 어떻게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유리한 거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방 기술사라든가 소방 시설 관리사를 따면은 이 부분은 취업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이 시험들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물 기능사, 산업기사 이런 기능장들은 위험물 같은 경우도 많이 뽑지도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제가 그 전기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소방업에 계신 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약간 전기는 성장하긴 하는데 지금의 이런 전기 형태 건축이나 이런 쪽이 아닌 다른 뭐 전지라든가 신개발 이런 쪽으로 전기가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소방은 지금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성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요즘 소방 장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법들도 계속 개정이 되고 단속들도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소방은 앞으로 계속 더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기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전기를 하시는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